바이든 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미중 테크 전쟁에 이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은 현지 시간으로 2일 미국 증시에 상장한 외국 기업은 자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퇴출한다라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사실상 240여 개의 중국 기업을 타깃으로 한 법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중국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SMIC를 안보 위협 요인이라는 이유로 무역 제재 명단에 올릴 예정이기도 합니다. 중국 반도체가 또다시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인데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중국의 대안은 반도체 기업의 재편과 국유화, 그리고 다름 아닌 일본을 통한 기술 확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저러다 둘이 손잡고 망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중국의 반도체 위기 상황과 여기에 중국이 내놓은 해결책, 그리고 한국이 받을 영향 등에 대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핵심 테크 기업을 정밀 타격하는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굴기 전반을 압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아마도 법률과 규제 등 시스템을 통한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맞선 중국 정부의 실험은 공산당이 반도체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민간의 반도체 기업 경영을 맡기고 뒤에서 자금을 댔던 중국 정부가 미국의 정권 교체를 앞두고 국유화와 경영권 장악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직접 키우는 전략으로 선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정부는 칭하윤이와 HSMC 등 핵심 반도체 기업을 속속 국유화하며 경영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년간 수십조 원의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견제 때문에 세계 반도체 패권은커녕 중국 내 자급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이젠 민간에 맡길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중국이 일본의 반도체 기술에 손을 내민 것이죠. 지난 8월 중국 포털 바이두에는 중국 반도체의 빠른 진격에는 백전노장, 일본인이 있었다라는 기사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칭화윤이의 자회사 서한 칭화윤이가 8GB의 DDR4램을 공개했는데요. 그 배경에 일본인이 있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72세의 일본인 사카모토 유키오 전 엘피다 메모리 사장이었습니다. 사카모토는 한때 타도 한국을 외치며 엘피다를 이끈 인물입니다. 인재 부분에서 한계를 느낀 중국이 몇 달 전부터 일본에 러브콜을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고위 임원은 중국은 2025년 반도체 자급 70%가 목표이지만 올해도 20%에 그쳤다며 실패를 인정한 중국이 국유화로 장기전을 대비하면서 일본과 연대로 돌파구를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반도체 1위였던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현재 붕괴했습니다. 여전히 플로피 디스크를 쓰는 일본인데요. 과연 일본과의 연대가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재 일본의 인재와 기술이 있다고 믿고 연대를 하겠다며 러브콜을 보낸 중국. 정작 또 일본의 방역은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중국 경제인들의 입장입니다. 일본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0일부터 일본에는 중국 경제인 입국이 허용되었는데요. 중국발 항공기에서 내린 중국인들의 모습은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상당수가 마스크뿐만 아니라 고글에 방호복까지 입고 온몸을 꽁꽁 싸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입국자들은 일본의 방역 체계를 믿기 어렵다며 방호복을 입은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일본 언론은 그 이유를 그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보도한 기사에서는 중국인들이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기 위해 방호복을 입었다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국내 네티즌들은 똥과 설사의 데스매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반도체의 위기와 국유화, 일본을 통한 기술 확보라는 대안을 지켜보고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해당 소식이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인 삼성전자는 내년 낸드 플래시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최근 낸드 플래시 가격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을 앞세워 2위에서 5위까지의 업체들과 점유율 격차를 더 벌려보겠다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시장 진입과 관련해서는 위협적이지 않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뛰어난 기술력과 높은 수익성으로 점유율 확대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전무는 누구나 시장에 뛰어들 수는 있지만 짧은 시간 내에 양산은 불가능하다며 새로운 시장에 들어서려면 자본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후발자는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진다며 새로운 경쟁자는 우선 기술 장벽부터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반도체 굴기 전반을 압박할 것으로 보이는 바이든 정권의 방식을 국유화와 일본을 통한 기술 확보로 과연 해결해낼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